국민의힘의 사실상 총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금으로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죠. 이 세부적인 절차에도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데 실제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따져볼 문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당초 김포시가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행정구역 개편은 법안을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각 시의회와 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은 뒤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아래에서 올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속도가 더딘데요. 국회에서 발의하면 보다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다만 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꼭 거쳐야 하는데 김포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의 일부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 서울과 경기는 어디까지 할지 투표의 범위는 행안부가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일단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은 추진이 좀 용이해지겠네요. 네, 김포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뉘면 김포는 어느 쪽에도 접하지 않아서 이 외딴섬이 된다는 게 김포시의 주장입니다. 이 경기 북도 사이에는 한강이 있고 남으로는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과거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됐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 동의와 야당 협조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앞서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국회의원, 시도의회를 모두 장악했는데도 3년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경북 지역이 소외된다면서 반발한 탓입니다. 김포의 경우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경기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김동연 지사도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홍 기자, 이 서울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네,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면서 면적이 2배로 넓어졌습니다. 그 뒤로 60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요. 프랑스 파리나 중국 베이징 등 해외 주요 대도시들은 외곽 도시들을 계속 편입시켜서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수도권, 나아가서 전 국토의 재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생활권역이랑 행정권역이 불일치되다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김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미 했어야 됐죠. 네, 물론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했었고 이 민주당도 2009년 경기도 광명시의 서울 편입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만큼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 선거용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관점에서 논의의 장이 열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